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여행 면세 카지노주 황금 연휴 앞두고 들썩. 최근 여러 악재가 시장에 불거져 있는데도 그 가운데 여행 면세점 카지노주의 강세가 점차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휴 기간이 또 이번에 임시 공휴일 또 늘어나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연휴가 연달아서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 있었던 그런 이제 여행주라든지 면세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매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영업이익과 손익단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이용자 수도 늘어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 뭐 수익성 부분에서 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거. 또 네. 이제 이런 황금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과 일본인이 또 움직인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행 면세 뭐 카지노 대부분이 이제 환율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에다 유가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시장 기조가 주가가 우하향하던 산업군들에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턴어라운드 기조가 뭔가 나오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 이게 엄청 연속성으로 가진 않지만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은 급락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뭐 SBB테크 같은 이런 로봇주들도 보시면 우하향하다가 좀 급등 나왔죠. 또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머지 쪽도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좀 눌리다가 올라가는 쪽이 많고, 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도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소외주들이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슈를 만났을 때 그에 따른 그 파급력이 나오게 되면서 강한 반등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있고 또 네. 10월 초에 임시 공휴일, 국군의 날도, 우리 어릴 때는 국군의 날 휴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쉬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안 쉬다가 이번에 또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이 되면서 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중추절, 국경절 이렇게 맞아요. 또 연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좀 여행업계 쪽을 좀 살펴본다면 TMF 사태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게 발표가 났고, 그래서 주가가 쭉쭉 좀 빠지는 상황들이 생겨났고요. 사실 이제 지금 보여드린 산업군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좀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여행을 샀다가 못 가신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탈 일이 있었는데 네. 공항으로 직통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티켓 같은 경우들, 또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는 요런 데를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또 가격도 싸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충당금으로 빠져버리니까 매출단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수치는 굉장히 안 좋게 됐고, 실질적으로 좀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전보다 패키지 상품이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럼 P는 올라가 있으니까 Q만 어느 정도 따라와주면 P 곱하기 Q가 늘어나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진다라고 분석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것도 맞고 수요가 좀 늘어난 것도 많은데, 이걸로 이제 그 충당금이 빠져버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이 생겼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너무 안 좋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증권가에서도 이거는 좀 타격이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또 하향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높아졌는데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가의 되돌림이 다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타격은 확실한 게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패키지 송출객 수가 조금 아직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자유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이전에는 여행 프로 같은 경우는 뭐 걸어서 세상 속으로 막 이런 것처럼 네. 좀 약간 다큐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 예능식으로 많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여행을 또 많이 가버리니까 패키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직도 이제 60대 이상, 뭐 50대 후반 이상부터는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여행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네. 향후 이런 이제 여행주들에게는 좀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것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카지노주가 특히 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전일에 강원랜드 이슈가 있었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카지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카지노가 이 강원랜드의 뭐 영업시간 좀 늘리는 거, 또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거, 또 이제 뭐 기계들 많이 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요즘에 이제 좀 증시가 어렵다 보니까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거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고 52주 막 신고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강원랜드가 현금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지면 신문에도 많이 실렸고요. 그런 배당 매력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흐름들이 괜찮았고요. 또 우리 이제 카지노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강원랜드지만 사실상 뭐 중국 같은 경우 GKL,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높으니까 거기서 수익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최근에 중국의 VIP 고객이 굉장히 딜러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중국 그 카지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우리가 카지노에서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걸 드랍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이 카지노가 따는 돈을 홀드액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비율을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2% 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중국 카지노가 와서 엄청나게 해버리니까 이게 한 7%대까지 빠졌거든요. 이런 적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딜러 차이로 한 1% 전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이 방어력이 안 됐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홀드율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늘어나도 카지노가 따는 돈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이슈는 강원랜드 개별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VIP 고객들이 많이 오고 홀드율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빠른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니 다른 종목군들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속성도 뭐 GKL이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 강원랜드만큼 올라가지도 못했고 상승분을 빠르게 다시 돌리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생겼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카지노 업계가 뭐 녹록치만은 않지만 이렇게 또 규제를 하고 있는 산업에서 규제가 완화가 됐다는 부분, 또 순현금이 워낙 좋은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조만간 이제 일본에서도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가 오사카에 2030년에 크게 들어선다고 해서 네. 이제 한중일 좀 경쟁 같은 경우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항공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하락, 또 원화 강세, 수혜주인 항공주의 또 이런 변수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경기 우려감 때문에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항공주 전망 어떤가요? 일단은 이 대외적인 환경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는 좀 되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항공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한항공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이 10원이 올라가면 280억 원의 평가 손익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140억 원 규모의 현금 보유고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환율에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데, 최근까지 환율이 1,380원, 90원, 뭐 1,400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1,333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60원이 떨어진 거고, 과거에 이제 10원씩 올라가면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대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대금을 달러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항공주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손해예요. 왜냐하면 유류비로 대응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가 높아져 버리면 그걸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유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항공주에겐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주고요. 이것도 대한항공 기준으로 1배럴, 그러니까 배럴당 1달러씩 떨어졌을 때 3,100만 달러씩 손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유가가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69.15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80불 그리고 뭐 CPI 좀 높게 나올 때 85불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유가가 6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또 이제 유지비 쪽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투심이나 이런 센티 자체가 보잉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헬기 떨어져 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쪽도 막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증권가 평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악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 화물적인 부분에서의 매력도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어쨌든 또 연말 연초 되면 또 성수기 들어오면서 또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수익성 디펜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가장 연속성이 생기기에는 항공주가 제일 좀 만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 주가의 추이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이평선들도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행 전반적인 부분들이 코로나19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입금을 좀 상당히 많이 해놨었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빚을 내거나 차입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진 게 전부 다 이제 순이익으로 반영은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좀 넘어가는 그 기점부터는 온전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항공주를 요 나머지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네, 8월 5일에 주가 급락이 있기 전에는 사실 수출주들이 좀 확산되면서 그렇죠. 시장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소외됐던 바닥권의 종목 가운데서 이슈가 붙는 종목군들, 뭐 산업, 테마 등등이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은 주도주 부재에 따른 순환매 관점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주도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순환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좀 연속성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BBIG 중에서 BB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좀 이슈가 있고 테슬라라는 좀 막강한 또 모멘텀 10월 10일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받아들여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산업군들 굉장히 수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 좀 무너지고 있는데 이들 산업군들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전망도 좋은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뭐 엄청나게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확실하게 넘버가 나오면서 이건 진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야 라는 확신이 들게끔 했을 때가 좀 추세적인 연속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신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그 연휴 전에 꼭 끝내주셔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렇게 봤을 땐 트레이딩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 관련된 쪽에서는 면세 얘기를 좀 안 했는데 면세가 사실은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면 면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전체적인 그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늘었어요. 면세에서. 근데 1인당 쓰는 돈이 확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볼륨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때문에 어려운 경기의 그림자도 좀 내비치고 있네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연휴 전까지 이어가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